그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불국사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와 관련된 기록인 불국사 고금창기라는 책에 보면 불국사는 법흥왕 528년에 짓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김대성과 법흥왕이 살았던 시기는 약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김대성이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니면 확실해 보입니다. 23대 법흥왕은 율령반포와 함께 불교를 공인하고 경주 왕경지구의 왕릉이 조성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불교를 통해 국론을 통일하고 왕이 머물던 왕경지구 내에 더 많은 절을 짓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귀족 세력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 불국사와 지금은 없어진 가장 큰 왕실 사찰이었던 황룡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덕왕의 명을 받은 김대성은 약 23년간 공사를 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불국사가 완공되었는데 30년 이상이나 걸린 불국사의 규모는 지금보다 8배나 컸다고 합니다. 결국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200년 이상 걸쳐서 조성한 불국정부였으며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은 정신적 결집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룡사가 그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었다면 불국사는 아름다움과 함께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경주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던 지역임을 알고 있던 신라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돌을 쌓을 때에도 내진 설교를 해서 지진에 대한 충격을 견디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즉 돌과 돌 사이에 쐐기형으로 다듬은 긴 돌못을 박아서 지진이 나도 밑에 있는 돌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반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올 때에는 자연석과 인공석이 기어처럼 맞물려서 빈틈을 메워주고 그리고 그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랭이공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불국사의 백미는 불국사를 정면에 두고 왼쪽 45도 방향에서 바라보는 청운교와 백운교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으로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국사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불국사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돌계단이 있으며 특이하게 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은 연화교와 칠보교로 부르는 18개의 돌계단이 있으며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이 다리를 통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34개의 돌계단이 있는데요. 18계단은 백운교, 나머지 계단은 청운교로 부르며 불국토로 들어가는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밑은 일명 쌍홍례라고 불리는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곡선 형태로 돌다리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진에 대비한 신라인들의 지혜가 숨어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즉 위로 향하며 맞물려 있는 아치형 돌구조가 있고 그 위에는 반대로 밑으로 향하며 맞물려 있는 아치형 돌구조가 하나 더 있어서 지진이 힘이 밑에서 위로 다리를 밀어 올려도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푼 사람이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불국사라는 가람의 큰 구조는 청운교, 백운교를 중심선으로 해서 이 다리를 올라가면 자하문을 지나 곧바로 대웅전 앞마당, 양옆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 대웅전과 무설전 그리고 관음전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교와 칠보교를 지나서 안양문을 통과하면 극락전이 있고 그 뒤에 비로전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불국사 경내로 들어가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다보탑은 석가탑에 비해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석굴암과 함께 가공하기 힘든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다룬 신라인들의 석공기술을 보여주는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제에 의한 문화재 약탈이라는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는 강점기 때 조선에 있는 고적과 유물들을 보존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1902년 동경대 교수였던 세키노 다다시 등을 동원해서 일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조선의 유물을 약탈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키노 다다시가 1904년 발표한 조사보고 1차 기록을 보면 다보탑에는 분명하게 돌사자가 3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다시 1909년부터 1935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2차 정밀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조선 고족도보라는 총 15권의 책으로 펴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사자가 한 마리만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돌사자가 사라진 것이 1904년 이후가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훔쳐간 자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등방문의 뒤를 이어 조선 통감이 된 소원의 아라스께가 1909년 경주를 방문한 이후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는 먼저 석굴암에 가서 불상 2개와 대리석 탑을 훔쳐왔으며 내려오는 길에 불국사에 들려서 사자상 등을 더 훔쳤다고 합니다. 김으로 시조라는 일본인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경주에서 관리로 근무했었는데요. 일본에 돌아가서 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경주에 부임한 이후 도둑놈들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석굴암 불상 2개와 다보탑에 있던 사자 2마리 그리고 사리탑 등 귀중한 유물이 조선에 반환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는 조선 총독부가 석굴암을 해체하여 경성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이를 반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소원의 아라스케 지심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930년 경주 박물관장을 지낸 모로가 히데오 역시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 외에 오쿠다 테이나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빙어 현진건이 1929년 동아일보에 쓴 칼럼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소원의 아라스케는 이러한 것들을 훔쳐간 후 2년도 채 안 되어 1910년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것은 천년 세월이 깃든 신라인들의 영혼을 훔쳐간 대가는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석가탑은 1966년 도굴꾼들이 도굴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들이 훼손한 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사용해서 탑을 들어 올렸는데 중간에 전봇대가 부러져서 탑 어깨석이 훼손되었고 탑 안에서 나온 사리병은 승려가 또 옮기다가 깨트려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토암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던 용맥이 석굴암 뒤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축간인용으로 내려오면서 무설전과 대웅전 사이로 입수가 되는 큰 탕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국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흘러내리던 그 용맥이 승가대학 앞에서 정미방으로 다시 방향을 틀면서 용자락을 끝내는 그러한 국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가 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좌좌 우향으로 경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정남향을 취하고 있는 양명한 터로서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큰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국토를 만들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천년고찰에서 나오는 기운이 참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불국사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가면서도 우리 역사의 슬픈 단면을 알고 보니 마음이 많이 쓸쓸해집니다. 잠시 후 저는 토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석굴암으로 이동을 해서 석굴암에 얽혀있는 또 다른 아픈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석굴암의 처음 이름은 석불사로 774년 김대성이 이성룡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석굴의 형태는 큰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 그 안에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러나 이곳 석굴암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단단한 화강암을 나무처럼 다듬어서 목재를 조립하듯이 완벽하게 돌을 결구해서 돌집을 만들어 그 안에 불상을 모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석굴 외부에는 돌과 흙으로 외벽을 만들어서 보강을 하였으며, 특히 석굴 내부에 샘이 흐르는 특이한 환경임에도 결로와 습기 등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신라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지금 석굴암 평면도와 배치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땅을 나타내는 전실과 하늘을 나타내는 주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비도로 이루어진다. 먼저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주실에 본전부를 세우고, 본전불 주위로 차곡차곡 안상석을 두른 후 마주보는 안상석 홈 안에 나비 모양의 납으로 고정하여 기초를 잡았다. 원통형의 주실 안상석 위로는 11면 관음, 10대 제자상, 보살상, 개석천과 범천을 각각 세웠다. 비도의 좌우 안상석 위로는 내구의 8부 신중으로, 비도 직전 벽면에는 인왕상 2구를 세웠다. 전실의 좌우 안상석 위로 8구의 8부 신중을 세웠다. 주실 바로 앞 팔각기둥을 세우고, 전실과 비도의 판석들 위로 첨차석과 이맛돌을 올린 후 홍해석으로 팔각기둥을 결구시켰다. 주실의 판석들 위로는 감시를 만들어 결합하고 그 위에 광배를 배치한다. 반구형의 주실 천장은 360여 개의 널쩍한 돌로 교묘하게 구축하고 고정을 위한 감자빗돌을 중간중간 삽입하였다. 본전불 바로 위 천장에 연화문을 새긴 큰 천개석으로 돔 천장을 완성하였다. 이 천개석은 석굴암을 지을 때 세 조각으로 갈라진 것을 천신이 다시 붙였다는 김대성의 꿈대로 세 줄의 균열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돌을 쌓아 올리고 돌 위로 흙을 쌓아 석굴암을 완성시켰다. 석굴암은 불교의 심오한 세계를 표현한 소우주의다. 사실적이고 환상적으로 조각된 다양한 구성원들은 본전부를 중심으로 석굴암 안에서 살아 숨쉰다.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 발견 당시 석굴암은 최악의 보존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전불의 코는 깨져 있었고 연화대 역시 심하게 갈라져 있었으며 천장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구멍이 생겨서 수리복원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일제는 처음에 석굴암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1914년에 완전 해체를 하였고 1915년에 다시 조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수리와 보수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잡부였던 한국인을 빼고는 전부 일본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철도 공사를 하는 토목기술자들로 고고학적 복원 지식은 전무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철도 공사할 때처럼 외벽과 석굴 사이에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칼슘이 화강암과는 상극이 되는 걸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음에도 많은 석재들이 남게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석재들이 그 당시와 그 이후의 공사 과정에서 나온 성물들이라고 합니다.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조성한 석굴로서 조성 당시 이것을 알고 있던 신라인들은 바닥에 물이 빠지는 수로를 만들어서 바닥을 늘 차갑게 하면서 석굴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였고,
이 때문에 물이 흐르는 바닥은 본전불이 있는 곳보다 온도가 낮아서 석실 내부에는 습기가 차지 않는 상태로 천년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1910년 일제가 기초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석실 뒤쪽과 2시 방향에 샘이 있는데 10초에 1리터가 솟아나는 샘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석굴암을 완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일제는 초기 공사 때 아연관으로 인위적인 배수로를 만들어 물을 뺐는데요. 결국 바닥 온도가 높아져서 석실 내부에 습기가 생기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끼가 생기자 천장에 아스팔트를 바르고 지하수 배출 방향을 바꾸었으나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1927년과 1934년 두 차례 증기 세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부 조각물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해방 이후 박정희 정부는 속전속결의 경주 개발 정책을 시도하였고 석굴 외부에 콘크리트로 둥글게 돔을 만들어 이중벽을 만들었으나 오히려 여름에 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제처럼 고압 증기 세척기를 들이댔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내부에 24시간 에어컨을 돌려서 제습하는 조치를 하였고 석굴 앞에는 목조 구조를 덧댄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석굴암은 토암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던 용맥 하나가 석굴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술 건해용으로 입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석굴암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술좌 진향으로 동남방을 바라보고 있으며 간포 방향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외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후국불교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동지 때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 불사를 했건 호국의 의미로 절을 세웠건 그것은 석불사를 조성한 김대성만이 그 뜻을 알지 않을까요? 다보탑에서 말했듯이 소원의 아라스께라는 자가 이곳에서 나온 불상 2개와 대리석 소탑을 훔쳐갔다는 뼈아픈 역사가 여기에도 전해집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와서 역사와 풍수이행의 일환으로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